우리나라도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병이 시작되는 시점이 함께 늦춰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오래 사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 역시 함께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된 사회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세월이 진짜 빠르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는 속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후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젊은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됩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노후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나이를 먹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은 길어지고 생활비는 빠듯해지며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여러 생각이 겹쳐지게 됩니다. 내가 가족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지,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는 치료를 계속 이어가며 움직이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년의 삶의 질, 장기 요양의 현실, 돌봄 부담,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대한 문제까지 예전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는데 삶의 마지막만큼은 내 의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선택을 권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같은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제도는 우리가 막연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허용되는 것은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닙니다. 이 방식은 스위스에서도 명확히 불법입니다. 스위스에서 허용되는 것은 이른바 조력자살로 불리는 형태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위스 안락사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정을 보면 먼저 신청자는 중증 질환이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삶이 힘들다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료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의 의사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가 바뀌지 않았는지, 외부의 압박이나 강요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과의 소통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가족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의 관계나 주변 환경 역시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중간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스위스의 조력자살은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민간 단체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과거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전후의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체류 비용, 여행 비용, 서류 준비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스위스 안락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과 엄격한 조건, 복잡한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떤 상태로 삶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사회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선택을 권하기 위한 것도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스위스 안락사라는 제도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하우스였습니다.